자, 올해 한 해에만 60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간 게 바로 통진당입니다. 근데 해산 결정이 있던 당일 1억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계좌에서 인출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빼돌리기인지 아닌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직이 상실된 분들이 지금 지역구로 가서 다시 몸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오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예.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러니까 결정이 나던 당일에 1억 4천이 빠져나갔다면은 그건 누가 봐도 야, 이제 결정이 나면 우리 저 계좌 막힐 테니까 미리 빼자 이렇게 해서 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점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궁금하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 시점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19일 오전 10시 35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뭉칫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죠. 네. 어제 그 통진당 옛날 중앙당사 대방동에 있습니다. 이 중앙당사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실사를 하러 갔는데 통진당이 국고 보조금을 전부 빨리 인출했었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부랴부랴 실사에 나섰는데 오늘 그 실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조사해 보니까 진짜 국고 보조금 중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이 안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하필이면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난 그 즈음에 1억 4천만 원이 한꺼번에 지출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진당은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출한 거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해명까지 들었는데 시청자 질문이 또 막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수인 차장께 질문이 왔네요. 통진당이 헌재 결정일 오전에 1억 4천만 원 인출했다는데 미리 빼돌린 것 아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과 같은 의혹입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통상적으로 지금 인건비로 지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매월 그 시점에 인출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출을 했다면 이걸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선관위의 조사 결과 통진당이 설명한 대로 이 보통 정당에서는 20일 정도 아니면 25일 정도의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라는 설명은 좀 납득이 된다. 다만 예. 이 하필이면 19일 오전이란 점, 이 점에 감안해서 정확한 어떤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국민의 세금, 국고 보조금이 바로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되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왜냐면요. 이거를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추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환수한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이 뭐 부정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좀 안타까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계속 정부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두하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도 회계 감사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 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정당에게 지급해놓고 정당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예. 그냥 포괄적으로만 보지 그 내역서를 자세히 항목별로 이렇게 따져보고 그러질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좀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회계 보고서를 보면 그 시절에는 민주당이었겠죠.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보면 최소 6,300만 원에서 최고 1억 1,000만 원이 넘는 법인 카드비를 어떻게 써놓냐 요 예. 당 대표 및 지도부 당무 활동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운영비 이렇게만 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쓰나 마나 한 거네요. 네, 거의. 한 번에 법인카드를 뭐 6,300만 원, 어떤 때는 1억 1,000만 원까지 쓰는데 이렇게 쓰고 그래서 당 관계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하시면서 기자분이 어떤 거냐라고 예. 물었더니 당 지도부가 식대를 쓰거나 지방 숙박비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예. 않고 있다 예. 이런 건데 이거 그냥 둬도 되나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나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새누리당은 또 뭐 1인당 그 1개월에 이제 그 당 대표가 그 식대로 뭐 2천만 원을 쓰네 마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 경우에는 식대라고 명시적으로 써서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6천 얼마에서 1억 얼마까지 지출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식대 이렇게 쓰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그 그러네요. 적반하장격까지는 아니겠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전도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심사를 하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 이 규정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이 주신 질문 때문에 이런 법적인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이 됐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당국자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예. 지금 의원직 상실된 분들이 5분이에요. 네. 통진당에. 근데 이분들한테 후원금이 지금 아직도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전직 의원이 된 통합당의 전직 의원들 모두 5명인데요. 이 사람들의 그 홈페이지는 여전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머리에는 후원해 주세요. 10만 원까지는 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계좌번호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분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분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원금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국고로? 예. 예. 이 부분은 정당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 48조인데요.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해산이 난 정당의 자녀 재산은 국고로 환수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아직 후원금이 거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통진당의 전 의원들, 의원직 상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지역구로 가서 본격적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출마가 가능한 것처럼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정당 설립 문제는 지금 당장 논의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께 제 질문을 드릴 텐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의아해하고 걱정하는 부분, 네. 저분들 또 출마해서 당선되면 어떡하냐, 바로 그건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출마를 모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특히나 이제 어떤 유사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에 들어가는 형태로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만일에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 헌재가 내려놓은 결정에도 결국은 사실상 불복을 하는구나. 스스로가 헌재를 믿는다. 헌재의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1년여 넘게 스스로 공방에 다 자료 제출하고 변론하고 해가면서 헌재의 프로세스를 다 따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결국은 승복하지 않는다. 이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바로 전형적인 그 표리부동의 행태인데 아마도 국민들에게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표로서 정말 제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국민들이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다면 참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수인 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통진당 전 의원들이 당선된 지역이 다 야권 강세 지역입니다. 네. 사실 지금 한 30% 조금 안 되는 여론은 조금 헌재가 너무 과하게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론을 파고들어서 저 사람들이 또 당선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세 곳은요, 성남 중원, 그리고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입니다.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인데요. 이분들이 통진당 후보여서 당선된 건 아닙니다. 예. 당시에 워낙 야권 강세 지역,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만 나서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 민주통합당이 이 세 곳을 통진당 몫으로 내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당명을 바꿔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야권 강세 지역일지라 할지라도 당선은 보장할 수가 없고요. 오늘 그 이상규 전 의원이죠.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났지만 이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헌재 결정 선고 이전부터 이미 불복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요. 그렇네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조라도 맞추듯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수인 차장께 하나만 짧게 더 질문 드릴게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 자리에 공천하겠죠? 공천을 해야 정상적인 정당이죠. 자, 이 정상적인 상황이 올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진당 관련 인사들의
종북 논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종북 발언들, 종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남쪽 정부에서는 저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게 책임이라고 하시고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북한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가 없어요. 자, 바로 저런 세력들을 헌재가 해산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통진당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리고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민주정당으로서는 존립할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자 국민들의 결정입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들이 이번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통진당 전 의원들 또 당원들이 되새겨서 진정한 진보로 거듭나기를 아마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통진당이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속보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